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박빙 승부를 예상한 반면 야당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압승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투표율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상하고. 높은 편입니다. 예. 지금 사전 투표율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서울의 경우에는 40%를 넘어섰고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한시 기준으로 40%에 그 육박해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전 투표율도 역대 가장 높은 재보궐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최종 투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미니 대선 또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영 싸움이 거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이게 이제 선거 결과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예.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전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높은 투표율 그러면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 때에 66% 예. 이상의 투표율인데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예. 50%가 넘는다 하더라도 재보궐선거로서는 비교적 또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을 때는 보통 본 선거일도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전 투표가 최종 투표율을 높이는데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사전 투표가 기선 제압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전 투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본선거일 날 투표를 좀 더 하자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언제 투표할래요 물어보면 본선거일 날 투표하겠다라고 예. 하는 의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투표는 그러면은 좀 높은 만큼 본선거일에는 우리가 또 투표하는 게 예. 좋지 않아? 이런 또 결집의 현상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예. 없습니다. 이제 추정컨대 서울의 경우에도 종로구 또 송파구, 동작구가 투표율이 높았던 걸 보면 이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제 종로구와 동작구인데 예.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또 높았던 곳이고 예. 이번에도 높았던 만큼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투표자 수를 보면 또 송파구가 가장 높거든요. 예. 강남 3구는 부동산 이슈 또 LH 사태 여파가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예. 국민의힘도 그 못지않게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로는 지금 여야 어디가 유리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군요, 지금. 그러면 이건 중앙선관위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요. 젊은 층 투표율이 보통 사전에 젊은 층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젊은 층이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은 또 공휴일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전국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오늘이 그냥 일반 평일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때 20대,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투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투표가 그래도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화이트 칼라 그리고 20대, 30대, 40대는 유권자의 특성상 진보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다 예. 이렇게 분석,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번에는 바뀌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20대, 30대의 경우에도 LH 사태 여파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지면서 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작 사전투표 나갔던 20, 30대도 아니 무슨 이야기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이나 김영철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오세훈이나 또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들은 적극적으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표심이라기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최근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가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이 돼서 일종의 미러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예.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실제 이들이 오세훈 여론조사에서는 찍을지는 그렇죠. 미지수다 이 말씀이시죠? 투표장에 나왔어 안 나왔을지는 우리가 예.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투표율을 100%라고 보고 예. 실시하는 조사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MBC에서 발표되는 출구조사나 실제
투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실제 투표 행위거든요. 예.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대가 뭐 보수화됐다 혹은 20대가 이번에 과거와 달라졌다는 그 평가에 소장님은 딱 정확히 그 공감하시는 건 아니시군요. 단정할 보니까. 수는 없는 게 예. 20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 표심이 문 대통령의 지지로부터 이탈됐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테고 왜냐하면 일자리 문제, 예. 또 부동산 여파, 또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좀 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런 이유는 이제 군대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예. 소외감 이게 이제 상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추세도 나타나기 때문에 단정 지키려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20대의 성향을 두고서 신보수 세대가 아니냐. 예. 또 50대의 경우에는 신진보 세대가 아니냐. 지난 총선 때에 예. 유권자들의 50대의 성향을 보면 근데 이번에 우리가 20대, 30대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 투표자의 비율을 본다면 50대가 더 중요합니다. 예. 과연 50대가 40대는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박영선, 60대 이상은 오세훈이라면 예. 50대는 어디로 갔을까? 예. 네, 50대 표심이 그만큼 중요한 또 5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50대의 예.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한 5년, 7년 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50도를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로 예. 분류됐어요. 그런데 2017년 국정농단이 있고 난 이후에는 50대의 성향도 상당히 진보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55세 이상이 보수 성향이 강하고 55세 미만은 오히려 진보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기점이 되는 연령대가 예. 50대라고 분석을 아, 하게 55세로 보시는군요. 그거를. 그렇게 실시돼서 나왔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50대라서 그렇게 드린 말씀 예. 아니고요. 50대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번 결과로는 50대의 다수 쪽이 진보 쪽을 선택했던 걸로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요. 20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일반적인 분석과 약간은 좀 다른 분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20대는 보통 이번에 20대가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라면 20대가 현 정권에 실망한 건 맞는데 오세훈 후보를 찍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면 예. 그것은 이유가 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분명히 개인의 신상과 또는 의혹과 관련된 평가라면 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오세훈 후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인물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이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실망한 그 20대 젊은 층이 투표장에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건가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일이죠. 아, 예. 그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를 꼭 찍는다는 보장도 역시 단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진보 성향이 강했던 특히 이제 30대는 예.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막판까지도 이 30대 표심을 좀 견인해내기 위해서 예.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20, 30대를 이번에 좀 잡아보자. 예.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 상당히 두 후보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내내 이렇게 보면요. 한 번도 그 추세가 바뀌지 않고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사이에 10% 20% 차이 혹은 또 네. 뒤로 갈수록 약간 더 벌어진. 근데 여당 쪽에서는 숨은 진보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숨은 진보가 있죠. 왜 숨어 예.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종 악재가 정부 여당발 많이 터졌잖아요. 예. 특히 LH 사태가 이런 경우에 본인이 다수의 여론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선뜻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 예. 이게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학파인 노엘레 노이만 교수가 발표를 했던 그런 이론인데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응답을 유보하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진보층이 보수보다는 많았습니다. 예. 특히 20대의 경우, 30대의 경우에는 선뜻 어느 후보가 아닌 무응답층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샤이 진보, 숨어있는 표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대체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나 또는 판별 분석을 통해서 굳이 분석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 가까이 될 것이다. 아. 그런데 이 10%가 투표소에 갈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최종적으로 숨은 진보, 샤이 진보가 있다면 이들이 투표했을지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인 거죠. 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의 분석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격차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결국 중요한 건 오늘 선거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그럼 지금 오늘도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 오늘 투표일 날 바로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숨어있는 표가 있다면 얼마만큼 투표소에 갔을까? 예. 또는 본 선거일에 또 국민의힘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대거 나왔을지 이 부분을 사실 알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참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대체로 높다는 건 양쪽 모두 다 나왔을 가능성을 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왜냐면 8시까지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마감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6시 이후에 투표율이 좀 오른다? 이러면은 화이트 칼라나 또 20,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우리가 이 관심에 또 이 눈길을 거두지는 말아야 되겠죠. 여당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투표 결과가 과거에 의외로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걸 예.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고 예. 계속해서 이제 투표 동의를 하는 이유일 텐데 2010년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사자인 또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도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대결에서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가던 오세훈 후보가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초반 개표에서는 한 후보가 오히려 앞서갔어요. 예. 이거 한명숙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새벽 3시, 4시경에 예. 주로 오 후보의 지지표가 많은 강남 3구 쪽에서 개표가 이제 집중적으로 예. 이루어지면서 0.6%포인트 오 후보가 진땀승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여론조사가 뭔가 의도가 있었거나 이런 예.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무선 전화가 예. 표집이 안 됐습니다. 예.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샤이 진보가 있었다. 예. 그리고 2010년의 경우에는 이제 종로구 선거였는데 이때는 정세균 후보와 맞붙었던 오세훈 후보였는데 이때는 깜깜이 기간에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죠. 이때 오히려 이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정세균 후보가 더 앞서가서 격차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예. 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의 판세는 알 수 없거든요. 예. 막판까지 어떤 후보가 누구의 지지층들을 더 많이 후보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선거 초반과 중반에는 주로 정권 심판에 무게가 실렸는데 예. 선거 막바지에 달아들어서는 후보자 심판론도 상당히 빅데이터 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좀 봐야 되는 볼 필요가 있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게 검색량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응급량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빅데이터 상으로 이 응급량이 누가 많으냐도 예. 사실 선거 최종 결과에 승자가 누군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냐 긍정적인 예, 내용이냐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오는 빅데이터 그냥 참고를 해두십시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분석을 한 내용을 예. 보면 응급량은 오세훈 후보가 많습니다. 워낙 내곡동과 관련해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예. 감성 분석이 반드시 여론조사의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딱 나누어서 볼 수는 없지만 예.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감성, 부정적인 이미지는 또 오세훈 후보 쪽에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상당히 지금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만으로도 누가 승자다 예.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접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단순 검색량이 아니라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도 그 데이터로 검색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평가도. 이제 그걸 이제 관련된 문장이나 단어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빅데이터가 우리가 크게 이 신뢰를 얻게 됐던 배경에는 2016년 미국 대선입니다. 예. 그때 보면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도 훨씬 언급량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구글의 언급량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정말 자충우도라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간접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이 SNS 상에서 예. 또 빅데이터 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이 후보에 대한 당시 언급량이 많아서 봤는데 중요한 건요. 이게 언급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긍정적이냐
예. 부정적이냐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저는 단순 언급 말고 거기 부정과 긍정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아, 예. 또 이제 연관도가 중요한데 예. 어떤 연관어가 주로 많이 등장하느냐.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쭉 줄곧 민주당 또는 서울 이렇게 일반적인 선거 내용이 많이 나왔다면 예. 또 이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내곡동 그리고 땅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라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갔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 과연 빅데이터 상에 나왔던 이 바닥 민심이 어디 쪽으로 영향을 더 미쳤을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딱 생각나는데 네. 하나는 과거에 기술적 문제로서 그 편차가 많이 났다. 무슨 네. 얘기냐면 과거에는 무선 전화가 도입이 안 돼서 그런 20% 격차가 막 뒤집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엔 무선 전화하고 그 기법을 다 보존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오차 가능성이 적은 거 아닌가요? 이번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예. 상당히 이 선거 여론조사가 적중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예. 있거든요. 그런 만큼 선거 여론조사도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큰 보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자체는 그대로 또 신뢰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예. 만약에 판세와 결과가 다르다면 그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변할 수도 얼마든지 예.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8시 15분에 발표가 되는 출구조사 MBC를 통해서 네. 지켜보시게 될 텐데 출구조사는 말 그대로 투표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예.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적중도와 또 이 투표소에서의 전체 선거의 결과가 비슷한 투표소만 골라서 예. 출구조사가 실시되는 것이고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제가 자문자답을 해보면 예.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건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예. 궁금하실 거예요. 출구조사는 못했는데 이건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 그 지역에서의 투표율 정도는 중앙선관위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노하우, 모델, 네. 기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철저하게 분석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검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는 게 네, 인물론보다는 어떤 이번엔 진영 싸움이 강한 성격이라 그러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검색량 보면 내곡동이나 이런 어떤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한 부정적인 검색이 많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차피 진영 대결이면 인물론이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후보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건 영향을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중도층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진보층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표심을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 이제 중도층 표심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냐, 예. 아니면 이 중도층이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좀 더 고민해보고 과연 우리가 후보자 심판을 해야 되냐. 막판까지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LH 정권 심판 여론인지 아니면 후보자 심판과 관련된 여론인지 적어도 중도층 표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흔한 어떤 일반적인 평가는 지금까지요. 내곡동 같은 어떤 그 사안을 가지고 도덕성 공격을 계속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했는데 별 영향이 없었다. 이게 여태까지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네. 그게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투표소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최종 완료가 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영향을 줬는지는 출구조사 또 결과 예. 그리고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보궐선거는 일반 선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투표율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 이전의 선거와 세대별 투표율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과연 어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일까를 이게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재보궐선거 때는요. 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보궐의 특성상. 그래서 다른 선거보다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선거가 우리가 재보궐선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야 양당이 모두 50% 투표율 기준으로 그게 넘으면 자당이 유리할 거라고 약간 아전인수로 양당이 다 해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기에는. 그 기준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왜냐하면 이제 본 선거일 오늘 예. 아직까지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8시까지 오늘 투표율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도 투표량이 많다면 오늘 투표를 많이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층 유권자들이 예.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의힘이 기대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오늘 투표율이 높으면 예. 오늘 투표율이 높으면 그리고 오늘 투표율이 낮으면 그래도 사전 투표에 전통적으로 많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 민주당 또 진보층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추세 분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입니다. 예. 그 마지막 하나 질문 네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승패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 변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자기 대권 구도가 변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곧 뭐 사의 표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권 내에 특히 야권은 야권이지만 예. 여권 내에 자기 대권 판도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3종 세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 예. 3종 세트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이 이구지냐는 또 변수가 굉장히 복잡하겠군요, 그거는. 그렇죠.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건. 예, 그것까지 못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안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